제가 벌크업 후 커팅 준비를 하면서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 케톤 수치를 측정했는데 연소혈당 측정기로 혈당 확인도 꾸준하게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소혈당 측정기 두 가지 프리스타일 리브레 2와 케어센스 에어를 직접 착용하고 비교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연소혈당 측정기를 세 종류를 착용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체험해 본 연소혈당 측정기는 바로젠핏, 덱스콤 G7 그리고 케어센스 에어입니다. 바로젠핏은 지난번 연소혈당 측정기 2종 비교 영상에서 댓글로 추천을 받았고, 덱스콤 G7은 연소혈당 측정기 중 국내 판매량 1위입니다. 케어센스 에어는 지난번에 착용했던 제품에서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의 제품입니다. 바로젠핏을 부착한 지 2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보정값 입력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계가 필요합니다. 2시간 후에 이렇게 보정을 한번. 지금 현재 혈당은 87입니다. 두 번을 연속 입력하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93 나옵니다. 87과 93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적용. 이렇게 보정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기서 혈당을 인식해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를 차고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보정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림이 오고, 보정값을 입력을 할 때는 식사 전에 공복 상태에서 특별하게 혈당의 움직임이 없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을 측정을 하면 80이 나옵니다. 이렇게 현재 혈당을 수정을 해주면, 조금 전에는 81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혈당 측정기와 혈당 측정기 사이에 차이가 지금 벌써 얼마 없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계가 좀 더 초반부터 안정적인 것 같아요. 현재 혈당은 이렇게 이제 공복 혈당으로 78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젠은 이렇게 센서를 보정해야 되는 시간으로 다음 보정 시간을 또 줬어요. 오늘도 처음에는 12시간에 한 번씩, 그 다음부터는 매일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일 남았는데도 추가로 보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75 거의 비슷하죠. 75를 보정으로 입력. 바로젠을 지금 이제 2주째 차고 있는데요. 하루에 2번씩 12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보정값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귀찮긴 합니다. 바로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보정을 요청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정확도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한 번씩 혈당을 측정한다는 게 꼭 그렇게 즐거운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케어센스 에어와 바로젠핏, 이 두 제품은 아이센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동일한 제품입니다. 포장도 그렇고 이런 모양도 거의 같습니다. 같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케어센스 에어가 안정화 시간을 기존의 2시간에서 30분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아직 바로젠은 2시간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현재의 케어센스 에어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 웨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차고 운동을 좀 하다 왔는데요. 오면서 혈당을 측정하려고 보니까 이제 센서 오류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버 패치가 나옵니다. 별도로. 그런데 제가 좀 안심하고 차지 않아서 14일만 딱 하루 남겨놓고 이렇게 센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버 패치를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콤의 G7을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센스 에어나 바로젠하고 동일하게 일체형입니다. 붙일 부분에 소독을 하고, 데스콤 G7은 팔 뒤에 삼두 부분에 붙이는 것 이외에도 복부나 등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말라서 팔이 너무 얇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거나 하는 경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는 등 뒤나 복부에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버 패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파스타 앱을 먼저 켜게 되면 이렇게 센서 연결이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센서 연결을 하면 데스콤 G7을 할 것인가, 케어센스 에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스콤 G7은 별도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제작한 카카오 파스타 앱이 우리에게는 좀 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콤 G7을 선택하고, 데스콤에 대한 계정을 가입한 후에 아이디 비번을 입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진행했고요. 그래서 연결하고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켭니다. 여기에 침이 보입니다. 삼두의 팔 뒤편에 한 45도 여기에 이 버튼이 보일 수 있도록 꽉 누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떼면 여기 있던 센서와 침이 이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버 패치로 이렇게 치면 됩니다. 녹색 비닐을 떼면 안전하게 튼튼하게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 패치를 붙이는 걸 제안드립니다. 부착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센서 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측정기에 있는 센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블루투스도 당연히 등록을 하면 이제 성공했습니다. 센서 안정화까지 24분 39초가 남았습니다. 즉 25분 후면 센서가 안정화가 됩니다. 바로젠이 2시간, 케어센스 에어가 최신께 30분, 그리고 덱스콤의 G7이 25분으로 덱스콤의 G7이 가장 짧습니다. 덱스콤 G7을 착용하고 25분이 지나니까 보정 없이 바로 혈당이 나옵니다. 현재 혈당은 96입니다. 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87 나옵니다. 87과 96. 오차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도 상당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데스콤 G7은 10일간만 사용하는데도 가격이 다른 제품들하고 비슷하거나 좀 높습니다. 데스콤 G7을 하루 찼습니다. 보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제 새벽에 이렇게 혈당이 들쑥날쑥, 아마 센서가 안정화되는데 이렇게 좀 들쑥날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운동을 했을 때 128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 그 당시 혈당이 92. 다행히 파스타 앱에서는 추가로 혈당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덱스콤 G7은 실제로는 보정할 필요가 없지만 보정을 추가로 한다면 좀 안정화에 좀 빨리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약 한 30-40분 정도 자전거를 탔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데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지나야 이런 헛 변수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바로젠은 오히려 이게 좀 없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바로젠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세 종류의 연속혈당 측정기를 직접 착용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 제품 바로젠 핏을 계속 착용하려고 합니다. 바로젠 핏을 착용했을 때는 불편한 게 많았는데 막상 다른 측정기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바로젠 핏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가지 측정기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새 측정기를 착용해 본 후기를 다시 정리하고 제가 왜 바로젠 핏을 선택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종류의 연소결당 측정기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케어센스 에어와 바로젠 핏은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G7은 10일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기간 대비 가격은 G7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덱스콤 G7은 처음에는 국내 사용량 1위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잘 때나 운동할 때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케어센스 에어는 이전 영상에서 체험했던 기기보다 최신 버전을 사용했는데요. 안정화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25분인 G7과 거의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바로젠 핏처럼 보정값을 매일 입력할 필요도 없고 보정 없이도 첫 측정이 가능하고 초반 며칠만 보정을 해주면 돼서 귀찮은 것도 덜했고요. 그런데 이 케어센스 에어도 G7처럼 특정 상황에서 수치가 잘못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갑자기 혈당이 치솟기도 했고요. 어제는 밤에 잠을 잤는데 갑자기 혈당이 떨어져서 알람이 와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로젠 핏은 이런 식의 수치 인식 오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첫 측정을 위해 2시간을 기다린 후 보정값을 입력해야 첫 혈당 수치가 나오고 매일 보정값을 입력해준 덕분에 수치가 상당히 정확하게 나온 거죠. 착용할 때는 귀찮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 매번 혈당을 보정해 주는 것만 감수하면 조금 더 정확한 혈당 수치가 나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바로젠 핏은 안정화 시간이 2시간으로 G7의 25분과 케어센스 에어의 30분에 비해 오래 걸립니다. 정작 실제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측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체감상 바로젠 핏이 가장 빨랐습니다. G7과 케어센스 에어는 착용 후 하루나 이틀 정도 수치가 오락가락 하면서 오차가 많이 나는 데 비해서 바로젠 핏은 첫날부터 비교적 정확한 혈당이 측정되었습니다. 하루 한 번 보정값 입력이라는 불편함은 있지만 운동 중 혈당 변화나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 후에 정확한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저로서는 바로젠 핏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앱 관련해서 G7과 케어센스 에어를 위한 카카오 파스타 앱과 바로젠 핏을 비교해보면 디자인이나 UI에서는 카카오 파스타가 좋고 걸음수 연동, 음식을 입력할 때 칼로리나 영양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젠 핏도 기본적인 식사나 운동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케톤 수치를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냐는 건데 바로젠 핏은 케톤 수치 기록과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수치를 가져오는 기능도 있어 케톤 수치도 함께 관리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케톤 수치 입력하는 기능도 없고 케톤 수치를 측정하는 케어센스 듀얼이라는 제품의 케톤 수치를 혈당으로 인식하는 오류도 있어서 케톤 수치를 확인해 지방대사를 통해 체지방 감량을 하려는 저로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를 비교 착용하면서 커팅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커팅을 시작한 지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 체지방률이나 근골격량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면서 저는 이 바로젠 핏을 사용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바로젠 핏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 30분으로 보정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보정이 필요 없이 자율적인 보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바로 혈당이 측정됩니다. 기존의 단점이었던 바로젠 핏의 2시간 그리고 꼭 보정을 매일 해야 된다는 단점은 해소되었습니다. 바로젠 핏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젠 2의
블루투스 버전으로 연동을 통해서 바로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당 수치가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혈당 수치는 90, 110 차이가 좀 심합니다. 보정은 추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정을 어느 정도 해야 안정성이 유지되는 걸 기존에 파악했기 때문에 꾸준히 보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로젠과 다른 기계와 비교를 해보고 또 착용 부위에 따라서 데이터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 착용 부위에 따른 데이터 변화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